네, 첫 번째 기조 강희연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현장에 지금 귀한 걸음 해주신 두 번째 기조 강희연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이경전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미국 인공지능학회 이 AAAI에서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세 차례 수상한 AI 응용 분야 권위자이십니다. 오늘은 데이터가 아닌 AI를 공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대규모 데이터에 접근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들의 디지털 서비스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AI 쉐어링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제 영어 이름 스펠링이 잘못 쓰게 되었는데 어쨌든 뭐 늘 그런 일이 일어나네요. 예, 여기 있는 영어 스펠링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오늘 제 기조 연설 주제는 AI 쉐어링 for 스마트 시티라고 했습니다. 그 스마트 시티를 하는 방법의 한 가지인 AI 공유라는 방식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에 익숙하신 분도 있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러한 AI 쉐어링의 방식이 어떤 시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좀 더 빨리, 그다음 좀 더 쉽게, 그다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제 연구는 하렉스 인포텍의 유저 센트릭 AI 연구소 소장으로서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연구해 왔는데 그 연구 내용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 페이지를 한 장 넣었는데 여기 주최 측에서 빼셨네요. 예, 저 슬라이드에 있고요. 사실 오늘 제가 반가운 분을 한번 뵀어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96년에 카네기 멜론 대학의 비지팅 사이언티스트로 갔는데 그때 저를 초청해 주신 마크 폭스 교수님이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거의 한 27, 8년 만에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좀 아쉽게도 마크 폭스 교수님은 유니버시티 토론토로 옮겨가셨어요. 모교가 유니버시티 토론토라서 이제 카네기 멜론에 오래 계시다가 토론토 대학으로 가셨는데 내일 오후에 또 마크 폭스 교수님의 발표가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화면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눌러서 돌아가는 건지 저쪽에서 눌러서 돌아가는 건지 지금 조금 헷갈립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좀 느리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늘 이제 포럼 이름도 빅데이터 포럼인데 사실은 너무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개념이 그동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많이 분석당하길 원하십니까? 개인이나 조직이나 시민이나 자기의 데이터가 많이 분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제 데이터를 쉐어링해야 된다. 데이터를 좀 내놔라. 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죠. 개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조직 입장에서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데이터를 서로 내놓지 않고 뺏기지 않아도 AI를 잘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반갑게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올해 5월 23일에 나온 다보스 포럼의 내용을 보면 레슨 1 해가지고 Let's stop talking about data sharing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좀 데이터 쉐어링 하자는 말을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뉴욕타임스의 2021년 2월 기사를 보면 이제는 우리의 데이터를 쓰는데 우리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우리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포럼이라는 것이 뭔가요? 우리의 어떤 데이터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많은 데이터는 숨기지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의 날리지와 인텔리전스를 쉐어링합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내추럴 하든지 아티피셜 하든지 이것은
쉐어링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추럴 인텔리전스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모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AI도 역시 공유가 가능하다. 무엇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에 네이처 메디신에 나온 연구 사례인데요. 요즘 이러한 연구가 뭐 하루에 한 편 정도 나올 정도로 수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개 병원에 코로나 환자의 그 엑스레이, 그 체스트 엑스레이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산소를 공급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보통 얘기하는 EMR 데이터, EHR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코로나 환자가 죽은 경우와 죽지 않은 경우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좌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큰 병원이 3,000명의 환자 데이터를 갖고 있고 다른 중소병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하고 싶은 것이 어떤 환자의 폐 사진을,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산소를 공급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걸 알고 싶은데 각 병원이 데이터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각 병원에 좀 슬라이드가 몇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게 좀 지금 할 수 없네요. 그 20개 병원한테 AI 모델을 보내줍니다. 그럼 AI 각 20개 병원은 자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AI를 학습합니다. AI를 학습해서 그 20개를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모델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글로벌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시면 녹색 라인이 있죠. 그것이 병원 20개의 AI를 합친 그러한 글로벌 모델입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각각의 20개 병원이 각자 자기의 데이터만 가지고 AI를 학습한 결과가 요 블루 닷입니다. 파란색 점입니다. 그런데 그 파란색 점보다 이 그린 라인이 다 맨 위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각 병원이 자기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도 자기네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AI를 서로 공유하면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하게 20개 병원이 이제 협력한 사례인데요. 이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각 병원은 자기 데이터 가지고 AI를 학습시켰는데 그 학습시켰다라는 거는 매트릭스거든요. 행렬입니다. 이 경우에 한 6천만 개의 파라미터인데요. 그거를 다 또 딴 데 공유하기가 좀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5%만 공유를 해도 충분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라는 어떠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가 드렸던 슬라이드와 다른 게 들어있어서 이게 몇 장밖에 안 남았네요. 이게 끝인가요? 이상한데요. 네? 아니 아까 제가 앞에서 체크를 다 했는데 예, 저 뒤에 가서 체크를 다 했는데 그 파일이 아니에요. 네, 이게 진짜인데 좀 다른 게 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왜 잘못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 포인트가 막 두세 칸씩 띄는 것 같은데요. 네? 왜 그러죠? 지금 너무 많이 누르셔가지고 이거를요? 네, 마음 말씀. 이걸 한 번밖에 안 누르는 건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드릴게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누르는 거예요. 중독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클릭이 저는 한 번 누르는데 아마 기계가 서너 번씩 눌러지나 봐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좀 부탁합니다. 전 페이지 부탁합니다. 전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전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아주 순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약간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예,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AI 쉐어링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스마트 시티에 적용한다고 할 때 여러 파티스펀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버먼트가 있고요. 거버먼트는 시티 레벨이 있을 수 있고 시티와 같이 일하는 디스트릭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비즈니스들이 있을 수 있고 시티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AI 쉐어링을 하는 그러한 레벨로는 인터내셔널 레벨이 있을 수 있고 내셔널 레벨 또 시티 레벨이 있습니다. 그다음 플랫폼 오퍼레이터는 거버먼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또는 시티 또는 FIU 이런 여러 다양한 거버먼트 에이전시가 플랫폼 오퍼레이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하렉스 인포텍의 경우는 UB 플랫폼이라는 그런 AI 쉐어링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로 보면은 현재 내셔널과 시티 레벨에서 하고 있는 그런 AI 쉐어링 플래닝과 컨설팅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산 사례, 그 다음에 UAE 사례, 그 다음에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오늘 그 스다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데이터 앤 AI 어소리티에서 사탐 알수바이 디렉터가 오셨는데 지난 9월에 사우디에서 글로벌 AI 서밋이라고 정말 대단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연히 참석을 했고 초청을 받아 참석을 했는데 사우디에 이제 몬나라는 그 미니스트리에 가서 있었던 일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몬나 또는 UAE 오늘 그 장관님께서도 또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이제 울산 페달의 어떤 상황을 또 울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인터내셔널 레벨에서의 AI 쉐어링은 영국과 미국이 지금 안티머니 런더링,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공조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셔널 레벨에서는 지금 한국과 사우디가 협력하고 있는 그 몬나 사례에서 프루프 오브 컨셉 사례인데요. 사우디가 지금 2030년까지 비주얼 폴루션을 해결하는 것을 하나의 내셔널 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UAE의 경우에는 장애인들 상당히 부르는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People of Determ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 중에서 국민 중에서 장애인이 발견되면 그 장애인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케어하는 그런 원스톱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서비스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AI 쉐어링을 통해서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티랩에서는 부산에서 어떠한 AI 쉐어링의 프로젝트 아젠다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울산 페달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하이퍼 퍼스널라이즈 레코멘데이션 서비스를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요게 지금 요 밑에 화면을 보시면 2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것인데요. 각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개 국가가 MOU를 맺은 것입니다. 리얼타임 인포메이션을 쉐어링하겠다라는 MOU를 맺었는데요. 그것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각 나라 정부가 돈 세탁 방지를 해서 협력하는 것은 좋은데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우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데이터를 공유할 것이 아니라 AI를 공유하자. 그래서 페더레이트 러닝 방식으로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지금 최근에 챌린지를 열었는데요. 한 40여 개 회사, AI 회사들이 어플라이해서 거기서 아주 유수의 회사, 예를 들면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도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지금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그러한 AI 알고리즘, 국가 간 협력 알고리즘을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Ministry of Municipal, Rural Affairs and Housing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한국의 부산과 경쟁 중이죠. 공정한 경쟁을 하길 바랍니다. 내년 11월까지 끝까지 두 나라가 최선을 다하길 바라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까지 이러한 어떤 비주얼 폴루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차관님을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사우디에 17개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주요 도시 간의 정보를 공유하던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차관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공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력한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AI 쉐어링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차관님이 흔쾌히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저 강용식 이사장님께서 바르셀로나에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지난 또 11월에 따라갔는데요. 어리버리하게 따라갔는데 거기서 수많은 도시 분들을 만났습니다. 바르셀로나, 도쿄, 프라하 그분들 만날 때마다 그 도시의 밑에 구들이 있잖아요. 디스트릭트가 있는데 디스트릭트들이 시티와 잘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하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 시티는 구의 도움이 없으면 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AI 쉐어링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몸나 분들과 참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그 각 시들이 그 사우디에 있는 17개 시들이 각자 이미 여러 가지 스마트 시티를 하고 있죠. 그 데이터와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어느 누구도 표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컬래버레이션 하려면 표준화를 강제하고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걸 강제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레가시 프로세스와 데이터는 그대로 놔두고 AI를 개발하기 위한 서브셋만 표준화해서 협조를 구하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잘, 훨씬 더 쉽게 스마트 시티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부산과는 크게 8개의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도 지금 사우디의 리야드와 지금 경쟁하고 있는 그런 스마트 시티죠. 그래서 지금 8개 아젠다인데 소개해드리면 시민 중심의 교통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교통 AI를 공유하는 AI 쉐어링 프로젝트. 그다음에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시민의 건강 데이터를 시티가 다 가져가면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시민은 그대로 자기의 건강 정보는 자기의 스마트 디바이스나 퍼스널 클라우드에 갖고 있고 도시가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프라이버시를 프리저빙하면서 헬스를 관리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번은 교육이고요. 4번은 로봇. 5번째는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6번째는 물류. 7번째는 AI 기반의 매칭 엔진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부산 시민의 어떠한 복지를 높이는 그런 것들을 부산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들은 지금 빅테크의 도움을 받아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빅테크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다가는 커스터머 컨택 포인트를 잃고 데이터를 뺏기고 결국은 AI까지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처음에는 빅테크의 도움을 받지만 계속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이 스스로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시는 약자와의 동행. 그럼 서울 시민에는 수많은 그런 소상공인들이 있고 개인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그들에게 강력한 AI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쉐어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은 그렇게 리소스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잘했던 것들, 자기네가 갖고 있는 커스터머 컨택트를 소상공인들 간에 잘 쉐어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터치 포인트를 쉐어링하는 이슈가 있고 서비스 쉐어링을 하는 이슈가 있고 또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도 서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문제와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이렇게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소상공인들에게 해줘야 될 것은 이제 AI 쉐어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영수증을 모읍니다. 근데 영수증을 여러분들께서 만약 소상공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영수증을 어떤 빅테크나 어떤 AI 개발 회사한테 주실까요? 또는 시민으로서 고객으로서 나의 영수증을 어떤 빅테크나 이런 데 주실까요? 지금 네이버는 우리의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마일리지를 줍니다. 돈 주고 제 영수증을 사는 거죠. 빅테크들은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소상공인들이 그 영수증을 어느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고 시민들도 뺏기지 않고 저희가 AI를 보내드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AI를 소상공인한테 보내면 소상공인들이 그 AI를 가지고 자기네 고객 그 매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럼 아까 병원 20개가 협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AI를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할 것은 이거를 다른 소상공인들과 쉐어링해서 더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AI를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혼자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설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한 AI를 다른 소상공인들과 합쳐서 더 강력한 AI를 만들면 소상공인들이 강력한 AI로 비즈니스를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에게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요. 그걸 통해서 타겟 마케팅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디맨드 포캐스팅, 프로덕트 번들링, 크로스셀링, 이벤트 프로모션 이런 한 가지 엔진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울산이 가장 먼저 이것을 도입을 해서 지금 울산 시민들은 울산 페달이라는 서비스 통해서 울산 페달 앱을 열면 바로 AI가 추천하는 그러한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저희가 좀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통 남녀가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한테 오늘 뭐 먹으려고 물어보는 남자는 무능력한 남자로 찍힙니다. 그냥 알아서 좋은 음식, 좋은 장소로 데리고 가야죠. 결국 고객한테 묻지 않고 고객의 취향에 맞게 가장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AI 쉐어링이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가장 새롭고 가장 쉬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CT들끼리도, CTI는 구들끼리도, 정부 부처끼리도 처음부터 데이터를 공유하라 그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데이터는 그대로 갖고 있고 AI 쉐어링을 먼저 해보자. 그랬을 때 베네핏이 있는지 베네핏 체크를 먼저 해봅니다. 베네핏이 없으면 안 하겠죠. AI 쉐어링도. 하지만 베네핏이 있으면 그래? 좀 트러스트가 생깁니다. 트러스트 빌딩이 되고 나면 야 우리 이제 서비스도 한번 쉐어링 해보고 데이터도 한번 쉐어링 해볼까? 모든 것을 퍼포먼스 기반으로 트러스트를 빌딩해 가면서 해 나가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보통 AI 쉐어링의 베네핏은 신기하게도 더 많은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데이터 익스포저에 대한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베터 비즈니스 디시전을 일으킬 수 있고 이피션시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프리저빙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선뜻 컬래버레이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당사들 간에 쉽게 컬래버레이션을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엑셀러레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서로 추출하고 표준화하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그러한 오버헤드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엔 불가능했던 컬래버레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AI 쉐어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조금 2, 3분 더 오버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역사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AI 개발은 마치 수공업 시대의 AI 개발 같아요. 자기 데이터 가지고 자기 직원 가지고 AI를 만듭니다. 수공업이죠.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뭔가 만들려면 시간 오래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급자족 시대나 우리가 그랬지 결국 사회가 발전하려면 교환해야 되는 거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은 교환하려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혼자 집에서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밖에도 못 만드는데
10명이 같이 만들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어서 혼자 4,800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산업혁명의 역사는 네트워크 발전에 의한 매스 프로덕션의 역사였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철도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해서 물건이 빨리빨리 움직임으로써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선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면서 폭발적인 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가 이동하면서 지난 20년간 인터넷 전자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났죠. 데이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인공지능을 많이 얘기하는데 인공지능의 진짜 혁명은 뭐냐? 인공지능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데이터 마치 양에게 풀을 먹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풀을 다 잘라가지고 모아서 양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양이 풀이 있는 데를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이 AI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 뜯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줄 것이 아니라 양한테 풀을 먹으러 방목해서 돌아다니게 해라. 그럼 양도 건강해지고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 그 각 목초지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AI를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게 함으로써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가능해지고 서스테이너블한 더 서비스의 프로덕션이 가능해진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다이물러가 독일에서 영국에서 처음에 발전했지만 진정한 자동차의 대중화는 미국의 헨리 포드가 값싼 자동차를 만들면서 보통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자동차 문화가 꽃피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애니악, 에드박 같은 1940년대 컴퓨터가 발명되고 1960년대, 70년대에는 IBM, 왕컴퓨터라는 지금 젊은 세대는 알지도 못하는 회사의 이름에 메인 프레임 컴퓨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직 대기업만 컴퓨터를 갖는 시대였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같은 영웅이 나오면서 퍼스널 컴퓨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인공지능도 아마존의 알렉사, 뭐 구글의 어시스턴트, 뭐 오픈 AI GPT-3, 네이버의 하이퍼클러버처럼 빅테크, 대기업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시대가 있는데 앞으로 진정한 AI의 영웅은 보통 사람들이 AI를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의 힘을 키우는 결국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약자와의 동행, 시민들에게 AI를 쥐어주는 소상공인들한테 AI를 쥐어주는 그리고 정부 부처 간에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으로서 AI 쉐어링이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기조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 마련된 좌석으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로 이어서 대담이 진행이 되는데요. 무대 위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의 기조 강연 그리고 좌장님 그리고 오늘 대담 함께 해주실 패널 분들 모셔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지금 줌을 통해서 이춘식 교수님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창학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말씀 함께 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강효식 이사장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서 이번 세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기조 연설을 하신 이춘시의 교수님 그리고 이계준 교수님과 또 LX 공사 사장을 하신 세 분과 함께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정보를 활용한 AI 전문가이신 이춘시의 메릴랜드 교수님은 현재 아마 이제 영상을 줌으로 해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ould you hear me well? Okay? 네, 아마 이제 잘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Yes, I can hear you. 플랫폼에 이제 네, 잘 들립니다. 이경전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그 경희대학교 빅데이터 소장이시고 또 하렉스포텍의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 LX공사 사장이시자 서울디지털재단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최창하 위원장입니다. 세 분께 다시 한번 모두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 이제 두 분의 기조 연설을 참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의 시정 철학인 디지털 약자와 동행 관점에서 빅데이터와 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이러한 사례들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춘시의 교수님은 메릴랜드대에서 빅데이터와 또 AI를 연구하고 계시고, 특별히 아까 기존에서 보신 AI 기반 취약 인구 매핑 프로젝트는 구글이 선정한 AI for Social Good 프로젝트 30개 중 하나로 선정이 되었고, AI와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 세계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경정 교수님은 AI 쉐어링이라는 혁신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공유함으로써 빅데이터의 독점을 하고 있는 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같은 디지털 약자들에게 돌려주는 혁신적인 개념을 개척하고 계십니다. 또 서울시의 디지털 약자와 동행이라는 핵심 가치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자 여러분께 공통적으로 시간 관계상 내용을 3분 이내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시의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아프리카의 빈곤, 식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AI 기반 취약 인구 매핑 기법을 개발한 사례는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서울에도 수많은 도시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통, 환경, 복지, 교육 등 문제 종류도 다양한데요. 우리 서울 디지털 재단도 하수 갈로 결함 탐지, 또 항공 사진을 활용한 건물 변화 탐지를 위한 AI를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 무엇인지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직면하는 문제는 실제 적용 가능한 데이터 확보에 가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프로젝트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한 것 같은데, AI 기술 발전이 데이터 확보 어려움에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방금 또 기존에 발표하신 또 이경정 교수님의 AI 쉐어링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춘시 교수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요.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AI로 도시 문제를 해결할 때요. 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AI 모델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가용한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되고요. 또 이제 적용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리고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다면 보통은 이제 작은 과업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고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이 충분한가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AI 방식이 실제로 비용 효율적인지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특히나 AI 방식이 이제 비용 효율적이지 않다면 이제 기존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완점을 생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AI를 활용을 한다면 실제로 이제 비용이나 이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식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확장성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이제 도시 환경에서는 이제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역동적인 시나리오가 적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모델이 이제 한 지역에만 맞춰져서 사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면 적용이 불가능해진다는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델이 이제 확장 가능한가, 다른 곳으로 확장이 가능한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릴 코멘트는요. AI를 이제 지역의 특성화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요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편향 이슈인데요. 다양한 도시 문제가
이제 지역 차원에서만 해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데이터가 존재한다 하면 이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감지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감지부터가 어렵다면 지속 가능한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데이터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이제 일부 AI 관련해서 개발 활동이 있었는지가 데이터 세트를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 발전이 있었는지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도시에서 적용 사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요, 최신 사례를 말씀드리면 AI에서 구체적인 이슈를 타겟팅하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데이터 리미트를 이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발표에서 다뤘던 이제 공공 사례에서는요, 저희가 모델을 최대한 이제 일반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도시에서 일반화를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데이터를 재현할 수 있다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데이터 격차에 대한 이제 정보 문제인데요. 이제 홍수 매핑을 이제 도시 지역에서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데이터 세트를 사용을 하기보다는 피직스 모델, 이 단일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근저에 깔린 문제를 이제 한 번에 관통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제 방향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학습 프로세스를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겹치는 부분을 줄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외에도 다른 방향들도 탐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적극적인 학습도 있는데요. 이제 적극적인 학습을 통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이제 보정을 할 때 이 능동적 학습을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수천 가지의 데이터 샘플을 매일매일 학습을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이제 더 중요한 데이터 세트를 선별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볼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선별을 하는 능력을 가진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독하에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도 고려 중에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수고가 이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문들이 이제 발표 예정입니다. 이제 관련된 이제 문제를 다루는 이제 논문들이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 이경전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 AI 쉐어링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그 개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특히 이제 디지털 약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8월에 또 재단과 함께 세미나에서도 AI 쉐어링이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AI 쉐어링 플랫폼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아프리카 등 세계 각국의 AI 관계자들과 AI 쉐어링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어떠신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AI 쉐어링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기 시작한 건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연구가 된 것은 한 2016년 구글의 그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제 발표하면서 됐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된 기술이라 보시면 되고, AI 분야 전문가들은 알지만 아직은 사회 전문가분들 잘 모르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굳이 그걸 페더레이트 러닝이란 말을 안 쓰고 AI 쉐어링이란 말을 쓰는 것은 페더레이트 러닝이란 말을 쓰면 너무 기술 레벨에서 우리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쉐어링이 아니고 AI 쉐어링이다라는 어떤 대별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반갑게도 세계경제 포럼이나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뉴욕 타임즈나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그런 곳에서 다 그 관련된 생각들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는 서울시가 일단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서울은 또 대한민국 전자정부는 전 세계에 거의 1등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이번에 또 바르셀로나에서 결국 스마트시티 올림픽에서 서울시가 이제 금메달을 따서 너무 축하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전 세계 시가 존경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한국 자체가 지금 그러한 어떤 디지털 분야에서는 그러한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컬래버레이션을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야가, 제가 보니까 정보 공유를 강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회의를 할 때는 한다고 앉아 있지만 회의 주체가 떠나면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하지 않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AI 쉐어링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근데 그것이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어떤 소상공인, 비즈니스로서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시민으로서의 시민의 건강과 어떤 교육 수준을 높이는 그런 데 또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한테 만약 조언을 한다면, 서울시가 국가와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AI 쉐어링, 서울시가 구와 협력하는 과정에서의 AI 쉐어링, 그다음에 서울 시민의 건강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디지털 미 서비스로서의 AI 쉐어링,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떠한 AI 역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AI 쉐어링, 크게 네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떤가 해요. 근데 이것도 저도 그냥 이렇게 알게 된 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두 번째 질문과 관련이 되는데요. 역시 돌아다녀 봐야 아는 거죠. 저희가 도쿄 부시장님도 만나고 바르셀로나의 스마트시티 책임자도 만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마치 다윈이 비그로를 타고 항해하면서 여러 생태계를 보다가 결국 진화론을 만들어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를 계속 묻다 보니까 여러 레벨의 그러한 문제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사우디의 또 몸나의 차관님 만나고 사우디의 아주 훌륭한 공무원들과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같은 문제를 거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보다는 서로 같은 문제가 있다는 걸 동감하게 되고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디지털 정책관 이혜경 국장님께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또 이상용 디지털 수석님께서도 끝까지 자리 앉고 계십니다. 아마 이제 우리 디지털 정책을 총괄하시는 두 분께서 아마 이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AI 쉐어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적인 부분에서 공감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최창학 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제 정부 및 기관 단체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디지털 업무를 직접 해오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보신 여러 가지 그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공공 정책에 아마 적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첨단 디지털 기술 효과적으로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최창학입니다. 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인수위 때부터 강조한 것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입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가장 핵심은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게더링하고 그것을 분석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대국민 서비스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데이터가 빠진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깡통입니다. 저는 평소에 정부의 그 서비스 패턴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프터 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해나가는 정부, 즉 애프터 서비스 정부라고 저는 이렇게 칭하는데, 이 정부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수습하고 대응해서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정부고,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정부들은 바로 이러한 애프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경쟁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정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또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도입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애프터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저는 요번에 우리가 경험했던 용산 참사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애프터 서비스마저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지금 오늘 앞에 셰 교수님이나 우리 이 교수님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녹아 들어간다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좀 커런트 리얼타임 서비스 정부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에 즉시로 정보가 게더링되고 바로 분석되고 바로 대응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부를 저는 바로 커런트 리얼타임 서비스 정부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지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대한민국의 지금 수도 서울은 이제까지 이렇게 잘 구축된 인프라를 잘만 활용한다면은 비포 서비스 정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사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정부, 그러한 시정, 이런 것이 진정한 선진화된 정부가 아닌가. 그래서 비포 서비스의 행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서 두 분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대응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저는 평소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값을 가지고 있다. 그 값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속성에 관한 값, 그 다음에 하나는 위치에 관한 값, XYZ라는 위치 정보죠. 경도, 위도, 고도라는. 그럼 우리가 사람이 이동하나 또 물자가 이동하나 자동차가 이동하나 다 이동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화에 관련되는 것이죠. 그 변화와 이동에 관련되는 것은 데이터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것을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적으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비포 서비스 행정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비포 서비스 정부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뭔가? 저 나름대로 이제 공직에도 있었고 또 정부 산하기관의 장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은 역시 변화에 저항하는 기득권의 저항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제적인 정비가 따라주지 않으면은 힘을 가지고 일시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변화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정비가 따라줘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법과 제도의 변화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해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다양하게 활발하게 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오늘 오전에 그 유관 기관 간에 MOU를 이제 체결했습니다만 그러한 그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이러한 저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법제적인 정비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저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역시 기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그 혁신적인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고, 그 리더십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 운영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그 실현을 위해서는 결국 저는 그 시장 직속으로 지금 아마 그 정보화 조직이 있는데 그 행정부 시장 산하에 있는데 그 과정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직속으로 기존의 정보화 조직의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관련된 것을 총체적으로 그건 단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라 혁신의 차원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전 시정 또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는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바로 시장 직속으로 이러한 CIO 대신에 CDO 칩 데이터 오피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창학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우수한 인프라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해서 비포 행정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 또 혁신적인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 뒤에 이제 방청석에 시민들 계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탐 알수비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캐나다에서 마크 폭스 또 교수님도 오셨고 저기 워싱턴에서도 또 필립 또 허버츠 그다음에 인도에서 또 아비크 또 교수님 또 싱가포르에서 또 필립 빌제키 이런 교수님들이 이제 후반에 각 세션에서 좋은 말씀 해주실 테니까 지속적인 참여를 바라고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제약적이어서 이렇게 서로 상호 토론은 할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디지털 혁신 전문가들 세 분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빅데이터, AI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디지털 약자와 동행이라는 서울의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동행 매력 서울시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조 발표자와 대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게 훌륭하게 진행을 해주신 강요식 이사장님 그리고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의 이 기조 강연 교수님 그리고 패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2 서울 빅데이터 포럼 오전 개회식과 대담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을 갖고 오후 세션은 1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서울 디지털 재단 주관의 두 번째 세션 그리고 서울 기술연구원 주관의 세 번째 세션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